계속해서 딜사이트 경제TV와 주시해 보시죠. 월가 브리핑이었습니다. 네, 새벽에 도착한 월가 이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월가 인사이트 출발합니다. 간밤에 주요 이슈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. 이 시간 미주미 김준영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연구원님, 간밤에 월가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그 전에 오늘장 주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였는데 딱 옵션 만기 이후 첫 거래일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죠. 기본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좀 주가가 부정적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그 핵심 요인들 중 하나는 첫 번째로 아쉬웠던 게 이제 지정학적 위기였습니다. 분명 이제 처음에는 미국, 이란, 10일 휴전 제한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장 전에는 좀 시장의 우려를 줄였지만 결국에 이후 장중에 이란과의 전쟁 확대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더 몇 배는 강한 타격을 받아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공세를 선언하는 점 이런 점도 좀 아쉬웠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확실히 AI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TV 케이스와 관련해서 결국 메모리와 최신 칩은 분명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런 좀 대체적인 이런 컨센서스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납득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 AI 하드웨어와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나쁘지 않았는데요. 네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이 AI 기업들이 좀 약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그 원인은 다시 한번 일단 TVK3도 그렇게까지 저렴한 건 아니지만 저렴해진다고 하더라도 재번세 역설은 좀 지속될 거다라는 이슈가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서 50%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좀 서명을 했거든요. 다행히 이제 그 이후에 시간 내에서 주가가 되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그 이유는 서명 후에 이 효과가 30일 이후에 발효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곧바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주가에는 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방금 장 이후에 나온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까지 한번 관심 갖고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짚어주셨습니다. 개별 종목 단으로 살펴볼 텐데요. 일단 구글 이슈가 있었습니다. 구글이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에 최적화된 새로운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건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? 네, 일단 그만큼 이렇게 새로운 CPU 말고도 새로운 칩을 써야 할 정도로 일단은 AI와 관련된 수요, 추론과 관련된 수요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이 점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이 알파벳이 실적 발표할 때 클라우드 매출이 한 70% 넘게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이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전망을 좀 상향했었는데 그런 소식과 좀 같이 봤을 때 분명 이 AI 추론과 관련된 막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. 그래서 AI 컴퓨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이 AI 칩 프로즌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좀 CPU랑은 다르게 그 제미나이 모델 아키텍처 일부를 실리콘 반도체 내에 내장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연산 횟수 그리고 데이터 이동량 이런 것들을 대폭 줄여주는 칩인데요. 그 결과로 이제 전력단위당 처리할 수 있는 토큰 수가 한 6배에서 많으면 10배까지도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. 그만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추론이 그만큼 많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
그래서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 개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실제로 제품에 탑재되는 그 상황은 한 2028년도부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분명히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당장 그냥 외부에서 컴퓨터를 빌려오는 건데 그 컴퓨팅 빌려오는 게 생각보다 특히 비쌉니다. 최근 들어서는 그 얼마 전에 구글이 스페이스X랑 이렇게 계약했을 때 매월 거의 한 10억 달러 정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. 네, 그만큼 이 비싼 것을 이렇게 좀 빌려서 당장 쓰기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로즌 V2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조금 더 출원 효율성을 높여보자 라는 쪽으로 좀 구글은 선회한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. 이 제품이 뭐냐면 그 칩 구조 자체에 모델 아키텍처를 이렇게 박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세대 제미나이 모델이 만약에 현재랑 완전 근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좀 완전 다른 좀 아키텍처라고 한다면은 이 칩을 사용할 수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도 곧바로 이 프로즌 V2를 마치 TPU처럼 많이 뭐 생산하는 건 아니다. 그냥 약간 일부 한번 좀 써보겠다라고 하면서 좀 더 시험대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되게 대규모로 나와서 외부에 판매되는 그런 칩은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칩을 만드는 건데요. 결국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추론 효율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AI 수요의 견조함을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AI 주가 상승에도 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슈 구글 이슈도 살펴봤습니다. 두 번째 이슈인데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에 AMD의 이 렉을 도입하기로 밝혔습니다.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? 네,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그 AMD 헬리오스와 관련돼서 이제 이 렉을 이렇게 딱 도입하기로 이야기를 했죠. 그렇게 이야기한 좀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에 생각보다 이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뭐 엔비디아 칩보다 뭐 비싼 거 아니냐라는 표현도 있지만 뭐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AMD 칩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결국에 특히 AMD 칩 관련해서 이번 건은 이제 단순히 뭐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던 뭐 키미 K3 아니면은 뭐 딥시크 도입 등 좀 가성비 라인업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AMD 칩이 돌렸을 때 확실히 비용 효율성도 높고요. 대신에 이제 이번에 넣는 거는 그 최첨단 AI 좀 추론 이쪽을 위해서 헬리오스를 넣는 거긴 합니다. 그만큼 좋은 스펙을 넣지만 그 좋은 스펙을 넣는 이유는 AMD가 갖고 있는 좀 가성비 덕분이고요.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이제 공급되냐? 2026년도 이제 하반기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있으면은 공급 시작됩니다. 그만큼 이제 이런 좀 매출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AMD 같은 경우 좀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많이 하는데 영향을 미쳤거든요.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좀 가성비입니다. 그리고 그 가성비 속에서도 이제 키미 K3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이 AMD를 어떻게 보면 샀다. 그리고 그 외에도 키미 K3를 도입을 했다.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이전에 가장 이 AI 어떻게 보면 지출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었던 하이퍼스케일러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소프트웨어조차도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결국 수많은 AI 기업들은 AI 인프라를 앞으로도 도입을 해야 합니다.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AI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주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기업이 앞으로도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니즈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. 최근에 이 AI 학습 또 추론에 특화된 네오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실제로 뭐 코어위브라든지 네비우스 같은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의 목표가도 상향되고 있는데요.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? 네, 일단은 네오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지금 얼마 전까지는 진짜 투심이 좀 안 좋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대부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거는 단순히 어떠한 기존에 있었던 소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계약이 발표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IB들이 갑자기 긍정적인 콜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. 일단 대표적으로 첫 번째 코이브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긍정적인 콜을 내놨는데요. 목표가 $140를 제시하면서 지금 분명 최근에 영업이익 관련해가지고는 뭐 한 2분기까지, 이번 분기까지는
월각 컨센서스를 살짝 밑돌 수도 있는데 점점 더 이제 2분기를 넘어서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이 과감한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26년 4분기 정도만 돼도 분명히 이제 굉장히 낮았던 영업이익률이 거의 14.6%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증명할 거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네비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코이브보다 오히려 네비우스가 더 이렇게 좀 시장에선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네비우스에 대해서도 이 프리덤 캐피탈이 분명히 좀 불확실한 요인이 일부 있지만 최근 1개월간 이제 하락하고 나니까 투자 전망이 개선됐다. 투자 의견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바뀌었고요. 목표가도 기존 $150에서 $200로 올렸습니다. 그만큼 이제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되게 강력한 파트너로서 최근 그 유럽 수요의 성장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맞물리고 있는 만큼 네비우스의 성장세도 여전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 아이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연말 그 런레이트 목표를 좀 상향했습니다. 원래 기존에는 한 $37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지금 $4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요. 상향 조정한 그 이유는 이번에 또 $28억 신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만큼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좀 계약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만큼 여전히 아직까지 AI 관련돼서는 좀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현 시점에서 너무 좀 우려를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아이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오클라우드 기업 안에서는 그 변동성 우려는 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허트에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이번에 또 최근에 그 엔비디아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계약 연장 소식에 따라서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올랐는데요. 일단은 먼저 그 기본적인 어떤 이 IB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기존 $128에서 $145로 상향했습니다. 그리고 핵심적인 이벤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가 기존의 그 비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잔여 용량 쓸 수 있는 그 옵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옵션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계약이 이끌어났고요. 그런 만큼 지금 거의 모든 이 핵심 네오클라우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주가지만 주가도 많이 내려가는 상태지만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존에 안 좋았던 투심을 한번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만큼 이 네오클라우드 기업 특히 일반적으로 네오클라우드가 약간의 가장 그 AI 관련해서는 좀 카나리아 새와 같거든요. 그 가장 안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좀 먼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이렇게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AI 뒷단에 있는 나머지 기업들은 뭐 충분히 좋은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AI 관련돼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